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문학 워킹 트립 가이드 앤드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훈족의 지도자 어틸라가 일디코 여인에게 암살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청한 많은 분들이 왜 신부 일디코가 신랑을 암살했는가 궁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디코 여인은 훈족의 원수의 딸이었습니다. 훈족이 동유럽에서 게르만족들을 몰아내고 서쪽 독일까지 장악을 했는데 우두머리급인 제후들을 많이 죽인 것이죠. 그 죽은 제후의 딸이 바로 일디코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훈족의 지도자 어틸라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딸인 일디코 여인을 수배해서 와이프로 준 것입니다. 일디코 여인은 자기를 희생해서 유럽을 구하고 또한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것은 단지 야사일 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헝가리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헝가리인들은 언어적으로 우리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훈족이 멸망한 다음에 현재까지 이 헝가리 땅을 1000년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헝가리 마자르족들입니다.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을 머지어르족이라고 부릅니다. 머지어르, 발음이 재미있죠? 머저리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머지어르인데 한국인들에게는 머저리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헝가리인들은 머저리들이 아니고 아주 똑똑한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런데 이 헝가리 머저리들에게는 13명의 노벨상이 나왔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 언어의 맨 위에는 우랄이 있습니다. 그 우랄 밑으로 수많은 언어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우랄에서 알타이 쪽으로 빠졌고 헝가리는 우랄에서 핀 쪽으로 빠집니다. 헝가리어와 우리 대한민국은 언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언어의 아버지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친척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랄 언어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헝가리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터키, 헝가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우랄 언어를 뿌리에 두고 있는 우랄 언어권들입니다. 다 우리하고는 다 친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적으로. 헝가리는 이제 우랄에서 핀족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랄 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헝가리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우구르족이 섞입니다. 그래서 우랄 핀 우구르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럽 언어의 뿌리는 인도 유럽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라틴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럽 언어들은 라틴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랄 언어와 라틴어는 그 언어 구조와 사고 구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고하는 방법을 보면 유럽인들은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결론 부분이 동사죠.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옵니다. 헝가리인들은 동사가 뒤로 가는 것이죠. 우리처럼. 물론 헝가리어가 모든 문장마다 동사가 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랄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사가 있고 다시 말하면 후치사가 있습니다. 영어나 유럽 언어에는 후치사가 없고 다 전치사가 있습니다. 헝가리도 우리 한글처럼 후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앞에 누구에 간다, 뭐뭇을 다 조사가 뒤로 붙죠. 그래서 우리처럼 후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 언어와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럽 언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틴어 하나만 잘 알아도, 영어 하나만 잘 알아도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말은 문법도 비슷하고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언어의 그 어미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하면 영어로 레스토랑트라 그러죠. 프랑스어로 레스토랑, 체코어로 레스토라째, 폴란드로 레스트라찌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로 레스토란, 이태리어로 리스토란테.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단어 하나만 알아도
다른 데 가면 금방 이게 식당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헝가리어로 식당은 이때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헝가리어를 하려면 수많은 단어를 새롭게 다 암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헝가리어입니다. 문법 구조도 자기들과 다르고요. 또 단어도 완전히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헝가리어가 가장 배우기 어렵답니다. 유럽에서 헝가리와 친척인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도 헝가리처럼 우랄 핀족입니다. 그래서 핀족의 나라, 그래서 핀란드가 된 것입니다. 핀란드에 가면 따루라는 여성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TV에 미녀들의 수다, 미수다에 나왔었는데 아주 유창하게 한국어를 잘했죠. 아마 최고 잘했습니다. 지금은 그 핀란드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따루라는 분이 같은 우리와 우랄 언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한국어를 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의 이름에 대해서 흥미있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다페스트, 부다와 페스트가 합쳐진 도시인데 부다는 부처에서 나왔을까요? 페스트는 흑사병에서 나왔을까요? 자, 궁금하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